안녕하세요. 정화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바 바다와 관련해서 어선불령과 탈해왕 그리고 가락국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선불령과 관련해서 옛날 기록에는 고기에 이렇게 적혀 전합니다. 지금 밀양시 삼랑진읍에 자리한 해발 679지의 만어선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인자할 자자 자성산 또는 아야사산이라고도 하고 일명 마야사산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마나사는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말로 물고기를 뜻하는데 여기 그 어산불령이라고 하는 말에 어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고기와요. 요 어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래가 인도로부터 이제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제를 올리거나 하는 불교 의식에 쓰는 음악으로서 이렇게 어패 혹은 번패를 뜻하기도 합니다. 길고 짧은 장단이 없는 단성, 선율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음악으로 보고 불령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의 아쇼카 왕이 세운 절에 나타났던 그 부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어사는 중국으로 와서 산동선의 어조산이라고도 하고 어산이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락국에서도 그러한 그 불교의 어떤 들어온 어떤 흔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만호선 그 얼음에는 가라국, 가락국이죠.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옛날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분이 바로 수로대왕입니다. 수로왕입니다. 그 구지봉으로 내려와서 구지가를 부르면서 임금을 맞이한 게 바로 이제 그 노래가 구지가고 그게 이제 예? 거기서 이제 그 금상자에 6개 황금알이 내려와서 그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맞이가 수로왕 아닙니까? 이때 무렵엔 이 산 오름에는 구스럭자, 못지자, 옥지라고 하는 작지 않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정말 사납고 아주 독한 동룡이 살고 있었고 산오름에는 고대 인도의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려, 락사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유래를 가진 그런 그 아주 이상한 그런 그 험악한 그런 그 신녀들이 살고 있었다. 5명씩이나. 근데 이 동룡하고 이 나찰려가 오고 가면서 서로 정을 통하고 그 어쩐 일인지 그만 느닷없이 그 뭐 참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계속해서 이게 참 기상이변이 나니까 4년 동안에는 농사가 안 돼.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수로왕이 온 정성을 다해서 주문을 외우고 기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처를 그 이제 모셔다가 불상을 모셔다가 잘 이렇게 참 기원을 하고 염원을 하니까 부처가 나타나가지고
그 나찰료와 이제 그 동령을 이렇게 설법을 해서 교화를 해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재앙이 없어졌다. 사람을 잡아먹던 이 나찰료도 예,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불교를 옹호하는 수호하는 그런 수호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 뒤로부터 동해에 많은 그 물고기와 그런 용들이 이 산 얼음에 와가지고 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쇠북 소리가 나고 이제 그 경새 소리가 났다. 그 이제 이 경새가 이제 악기 아닙니까? 경이 선기 옥경 할 때 경이죠. 저희 일행이 몇 년 전에 찾아간 일이 있어요. 가보니까 실제로 일반 도라고는 소리가 다른데 그게 음악 소리인지는 잘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다음이 탈해왕에 관한 기원 후 40인의 수로왕이 가락국의 임금이 된 뒤에 좋은 나라를 가려서 새로 지은 궁으로 이사를 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연함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 아래에서 사람으로 바뀐 그 완화국 함다랑의 아들로 여겨지는 탈해가 문득 배를 타고 가락국으로 들어와서 수로왕에게 하나의 강요 내지는 강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키는 뭐 석자고 머리 둘레가 한자였다. 뭐 아이죠. 내가 대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다. 그래서 수로왕이 웃으면서 가소롭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하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여기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고 내가 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대에게 내가 백성들을 주고 나의 자리를 줄 수 있겠는가? 그래요? 이게 맹랑하게 또 이제 탈해가 달려드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럼 우리 도수를 한번 서로 해서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봐, 그럼. 아이 느닷없이 탈해가 이제 매가 되는 거예요. 세매전자 전 될 화자 전화가 됐다. 전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수로왕이 독수리가 돼. 아니 독수리 앞에 매라고 하는 건 이게 고양이 앞에 쥐죠. 또 탈해가 그 다음에 참새가 되니까 아이 수로왕이 또 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서로 불상전이 상대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예.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그냥 다리야 날 살려라 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해서 당시의 기림 뒤에 신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 제2대 임금이었던 남해왕의 사유가 되었고 3대 유리왕을 거쳐서 제4대 임금으로 탈해 니질금 탈해왕이 된 것이죠. 이제 가락국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수로왕이 기원 후 42년 어느 달 보름날에 임금의 자리에 용성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다 그래서 머리숫자 드러내는 자 수로라고 사람들이 했고 더러는 수릉이라고도 했다.
이제 구지가를 보면은 거부가 내 머리를 내밀어라. 그걸 이제 한자로 말하는 그게 김수로예요. 머리 숫자잖아. 내밀어라. 드러내놔라. 수로죠. 그런데 김의 양상주의에서는 거북이를 감의 금우라고 했거든요. 이 김이 이제 검이라는 거죠. 거북이라는 것이죠. 박지용 교수의 연구 논문에 그렇게 이제 조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구지봉의 금상자에 6개의 황금알이 내려와서 사람이 됐는데 그 중에 마지가 김수로가 됐고 나머지도 각각의 지역에 가서 5가의 임금이 되었다. 근데 그 지리적인 정황을 보면은 가야의 동쪽에는 황산강, 황강이라고도 해요. 대동지체 보면. 낙동강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서남쪽은 창해, 남해죠. 서북쪽은 지리산, 그다음에 동북쪽은 가야산이 있고 남쪽은 나라의 끝, 남단이었다. 도로 이제 남해 바다로 봐야 되겠죠. 수로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7년이 되는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아도관, 여도관, 비도관을 비롯한 구관 등이 간절한 청을 합니다. 대왕께서 강립하신 지가 벌써 7년이 됐는데 배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좋은 그런 여성을 간택을 해서 왕비로 삼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로왕이 말했어. 내가 여기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고 국왕들과 같이 여러 경들과 같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따라서 내가 아마 왕후가 될 사람도 하늘이 아마 나를 점지해 줄 것이다. 그런 명령이 있을 것이니 좀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시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유천관을 불러서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가지고 가서 멀리 바다가 보일 수 있는 망산도에 가서 그 바다를 잘 지키고 누가 오는가를 잘 살펴라. 신기관을 이제 또 따로이 불러서 그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려면은 이제 접안을 하는 포구가 있지 않습니까? 승점에 가서 이제 기다리도록 했어. 근데 갑자기 바다 서남쪽으로부터 이제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단 그런 배가 들어오더라 말이에요. 배 쪽에서 보면 동북쪽으로 오는 것이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 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천관 등이 이제 망산도에서 횃불을 올렸어. 멀리 이제 배가 보이니까. 그걸 보고 신기관이 빠른 말을 타고 들어가서 대궐로 가서 수로왕에게 말을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 그래가지고 구관등을 보내서 이제 목련으로 만든 키를 바로잡고 개수나무로 만든 노를 저어서 맞이하려고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왕후가 된 누르왕자 구슬옥자 황옥이 아유타 왕국의 공주 출신 아닙니까? 내가 그대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서 수로왕에게 말을 하니까 그렇다. 몸소 임금이 나와가지고 맞이해서 그 이제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왕비를 맞아서 2박 3일 동안 그 행궁 그게 이제 긴유 비단유라고 하는 유궁에서 거기서 그렇게 신혼을 이제 맞이한 것이죠. 그 전에 이 허왕이 그 산신에게 자기가 입었던 비단 바지를 벗어서 바치고 무사하게 도착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의 그런 어떤 번영을 갖다가 그렇게 비는 그런 말하자면 패백을 드린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탈해왕이나 이런 허왕의 경우가 모두가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말하자면 국제 결혼을 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문화의 원조가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홍익하는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큰 뜻으로 볼 때 참으로 우리의 그런 홍익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은 아주 반만 년이나 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혜를 모으면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